네, 안녕하세요. 마지막 세션의 발표를 맡은 소카 데이터 비즈니스 본부의 AI팀을 리드하고 있는 KP라고 합니다. 네, 오늘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많은 분들을 오프라인에서 모시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충분히 똑같은 내용과 양질의 내용을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무려 2만 대의 차량을 AI로 관리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오늘 세션을 전달드릴 예정인데요. 소카에서 어떤 AI를 연구하고 있고 AI를 이용해서 어떤 문제를 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세션을 크게 세 가지 꼭지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왜 소카라는 회사가 AI를 연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더 나아가 하나의 케이스 스터디로 컴퓨터 비전 기술을 이용해서 어떻게 실제 비즈니스의 문제를 풀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소카가 연구하고 있는 AI의 종류와 이를 통해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먼저 왜 소카라는 회사가 AI를 연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소카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소카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롭고 행복한 이동 경험을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동이라고 하는 모빌리티 산업에서 문제를 푸는 것은 상당히 많은 요소와 많은 오퍼레이션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우리가 차를 기준으로 다룰 때는 세차나 경정비, 주차와 같은 차에 관한 요소들이 정말 많이 발생하고, 고객들이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는 세이프티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고, 차를 적재적소에 배차하고 차를 이용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CS들도 모두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차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진행하는 데는 정말 많은 오퍼레이션적인 노력이 들어가는데요. 저희 소카가 처음에 차를 많이 운영하지 않았을 때, 예를 들면 2014년에 한 예시를 들어보자면 한 명의 운영 매니저가 약 50대 정도의 차를 운영하면 되는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뭐 한 명이 약간 마음 먹고 한번 보자면 돌아다니면서 소카존들에 있는 차들을 살피고 경비를 하거나 정비를 하고 뭐 세차를 하거나 이런 오퍼레이션들을 수행할 수 있었는데요. 올해를 기준으로 차들이 많이 늘어나고 전국에 있는 소카존에서 모든 고객분들께 이동 경험을 제공하면서 한 명의 운영 매니저가 약 1,000대가 넘는 차량을 운영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흔히 말해서 차가 늘어난 만큼 운영 매니저의 수 또한 늘어나면 그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한 명이 약 1,000대의 차량을 운영해야 되는 많은 오퍼레이션적인 부담이 존재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차량들이 더 많이 등차되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소카를 이용하게 되는 상황에는 정말 한 명의 운영 매니저가 2,000대가 넘는 수많은 정말 차량을 운영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한 명이 50대 정도의 차량을 운영한다면 뭐 어느 정도 마음먹으면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1,000대, 2,000대 수준으로 들어가면 정말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사실 정말 힘들고 오퍼레이션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AI를 적용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모티베이션은, 차량이 늘어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동 경험을 제공하면 그에 따른 늘어나는 차량 수만큼 운영 리소스도 늘어나게 되고, 그에 따라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없다라는 문제의식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차량이 늘어나는 수만큼 운영 리소스를 낮게, 즉 매출이 늘어나는 것보다 운영 리소스를 적당히 늘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 AI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AI를 기반으로 운영 리소스를 줄여서 차량의 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오퍼레이션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이니셔티브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정말 많은 분들이 뭐 요즘 AI나 딥러닝, 머신러닝들이 정말 유명해지고 많은 비즈니스에 페네트레이트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들 써본대 라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 저희는 그런 것보다는 AI를 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비즈니스적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AI를 통해서 오퍼레이션을 효율화하지 않으면 비즈니스적인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없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AI 프로젝트와 AI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꼭지로 실제 그러면 소카에서 컴퓨터 비전 기술을 이용해서 어떻게 비즈니스 문제를 풀고 있는지 하나의 케이스 스터디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소카가 AI를 이용해서 어떻게 차량들을 세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AI가 도입되기 이전에 소카의 세차는 휴리스틱 룰을 기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뭐 차량 내부 상태에 대한 불만족 평가 수나 악취 평가 수, 혹은 세차 경과 일수나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저희가 특정한 휴리스틱 룰을 만족했을 때 세차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한번 우리가 흔히 봤을 법한 컴퓨터 매트릭스를 한번 그려보자면 실제로 세차가 필요한 더러운 차량, 실제로 세차가 불필요한 깨끗한 차량 이렇게 컬럼의 차량을 나눠볼 수 있고요. 가로축에 있는 로우로 과거에 사용하던 휴리스틱 로직이 세차를 요청했는지 요청하지 않았는지 이렇게 네 개의 사분면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휴리스틱 룰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하나의 공백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실제로 세차가 필요한 차들에 대해서 현행 휴리스틱 로직이 제대로 세차를 요청했다면 그것은 잘한 거죠. 더러운 차를 닦은 거니까요. 그리고 우측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는 세차가 불필요한 깨끗한 차량인데 현행 세차 요청 로직이 세차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깨끗한 차에 대해서 차를 닦지 말라고 한 거니까 이것도 잘한 오퍼레이션이 됩니다. 다만 저 나머지 두 가지 영역에서 하나의 난점이 존재하는데요. 먼저 왼쪽 아래에서 보시는 실제로 세차가 필요한 더러운 차량이지만 현행 로직이 세차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차는 실제로 매우 더러운데 우리가 세차 요청을 하지 못한 건들이 됩니다. 요것들은 사실은 더러운 차들을 고객이 탈 수밖에 없어서 고객의 불만족을 유발할 수 있고요. 우측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는 세차가 불필요한 깨끗한 차량인데 현행 세차 요청 로직이 차를 닦으라고 세차를 요청해봤다면 깨끗한 차량인데 괜히 우리가 세차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깨끗한 차량을 괜히 세차해야 되는 코스트에 대한 낭비가 발생하고 또한 세차 업체가 모든 세차를 하나하나 처리할 수 없을 때 괜히 세차 카파시티를 점유하게 되어서 하나의 리소스적인 비효율을 만들게 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 두 가지 빨갛게 표시된 두 영역에 대한 웨이트 로스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나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더러운 차량을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내서 이런 더러운 차량인데 못 닦았던 건들에 대해서는 세차를 요청하고 우상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깨끗한 차량인데 세차 요청이 나갔던 건들은 요를 취소해서 비용을 좀 더 아끼고 세차 업체들의 카파시티를 확보하자라는 비즈니스적인 이니셔티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오퍼레이션을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첫 번째 질문은 모든 차량을 전수 검사할 수는 없을까라는 질문이 생기는데요. 근데 저희 소카에서 운영하고 있는 약 2만여 대의 차량에서는 하루에 3, 40만 장이 넘는 사진들이 발생을 하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검토할 수 있는 매니저분들은 약 10명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명이 하루에 30만 장의 이미지를 나눠봐야 되면 한 명이 3만 장의 이미지를 봐야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 정말 불가능하고 만약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휴먼 에러와 비효율성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 이 사람들이 3만 장씩 검토해야 되는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개선해 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갖게 되었고 이 작업을 만약에 AI가 대신 수행하면 어떨까라는 질문에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차라는 오퍼레이션에 AI를 도입한 방식은 유저가 차량 이용 전에 업로드한 사진들을 AI가 전수 검사해서 오염된 차량들을 하나하나 찾아내고 실제로 오염된 차량에 대해서만 세차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오퍼레이션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염을 찾아내는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 저희는 소파라는 도메인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한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학습을 시켰습니다. 아마 사이파라는 데이터를 한번 이용해 보신 분들께서는 이 이름이 약간 익숙하실 텐데요. 소카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차량의 상태를 나타내는 데이터셋인 소파라는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차량 상태를 분류하는 모델을 학습시켰습니다. 따라서 AI 모델은 한 장의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이 차량의 사진이 차의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지를 추론합니다. 즉 오염된 사진이 업로드되면 이 차량은 지금 오염된 상태다라는 하나의 클래시피케이션 리절트를 출력하고 내부나 외부 혹은 다양한 상태에 대해서 각각의 클래시피케이션 리절트를 추론하는 형태로 모델을 구성했습니다. 저희는 현재 세차에 대한 오퍼레이션을 풀고 있기 때문에 오염에 대한 레이블에 조금 더 집중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작업을 오퍼레이션에 넣었을 때는 차량 한 대에 대한 이미지들 중 오염이라고 판단한 이미지가 한 장이라도 존재하면 바로 세차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즉, 마지막으로 세차를 수행한 날짜 이후에 현재 추론하는 시점까지 쌓였던 이미지들을 모두 싹 수집하고 그 모든 이미지들을 AI 모델에 인퍼런스를 태워서 한 장이라도 오염이라는
출력 결과를 가지게 된 차량에 대해서는 세차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오퍼레이션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면 우리가 오염의 정도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들게 되는데요. 기존의 휴리스틱 룰 조건에서는 뭐 세차의 경과 일수나 아니면 고객의 이용 건수 혹은 뭐 고객의 이용 시간 같은 조건들을 이용해서 요소들을 튜닝했지만 AI 모델을 이용했을 때는 AI 모델의 프레딕션 로짓 벡터에서 추출할 수 있는 컨피던스 가스를 이용해서 오염의 판단 기준을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염이라고 판단한 이미지의 숫자나 그 비율도 추가적인 레버로 삼아서 현실의 오퍼레이션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뭐 컨피던스에 대해서 오늘은 소개드려 보고 싶은데요. AI 모델의 0.9 이상의 컨피던스, 즉 높은 확신도를 가지고 오염이라고 판단한 건들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우 큰 오염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0.5에서 0.7 사이의 컨피던스를 가진 모델의 경우 약간 육안으로 식별하기 애매한 수준의 혹은 파손과 좀 헷갈리는 약간 애매한 수준의 오염이나 자국들이 묻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컨피던스가 0.2 이하의 훨씬 더 낮은 수준의 컨피던스를 가진 이미지들은 완전 깨끗하고 무결한 차량 이미지가 올라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AI 로직을 기반으로 현재 세차 오퍼레이션에 도입했을 때 기존 휴리스틱 로직을 이용했을 때보다 연기준 약 17억 원 이상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오퍼레이션 도입을 통해 세차에 대한 비용을 줄임과 동시에 고객들의 만족도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오퍼레이션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와 같은 소카의 케이스 스터디가 어떤 영역으로 좀 더 확장이 되고 있고, 소카는 더 나아가서 어떤 영역에 AI를 연구하고 있는지 소개드려 보고자 합니다. 소카의 AI 조직, 그리고 소카가 만들고자 하는 AI 목표는 모빌리티 도메인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AI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전에 2014년으로 돌아가 보면 바둑이라는 도메인을 정복한 하나의 알고리즘은 알파고라는 모델이 있었고요. 그리고 스타크래프트에서 정말 프로게이머보다 높은 스타크래프트 실력을 갖춘 알고리즘은 알파스타라는 알고리즘이 있었고, 최근에 발표된 단백질의 구조 예측, 즉 폴딩 스트럭처를 예측한 모델은 알파폴드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 가지 딥러닝 모델들의 네이밍 컨벤션들 중에 저희는 알파라는 하나의 최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에 뒤에 도메인 이름을 붙이는 네이밍 컨벤션에 한번 집중해 보았는데요. 저희가 모빌리티 도메인에서 다루고 있는 차량이라는 도메인을 붙여서 소카에서 만들고 있는 차량 도메인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AI를 알파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차량 도메인에서의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가 되고자 하는, 그리고 만들어가고 있는 하나의 저희 열망을 담은 네이밍 규칙인데요. 뭔가 이름이 있으면 로고도 있어야겠죠? 오픈 AI의 달리를 이용해서 하나의 이런 귀여운 로고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알파카가 실제로 주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파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크게 비전과 랭귀지 두 가지 텍소노미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알파카 비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알파카 비전은 차량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을 이해하는 하나의 공통된 AI 모듈들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 사진에 대해서는 차량의 상태를 분류하거나 파손 부위와 차량의 파트 부위를 탐지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기반으로 했을 때는 블랙박스의 화각 이상과 재난 여부 혹은 주차 위치 등을 추기하는 여러 가지 태스크를 푸는 하나의 AI 모듈들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차량 사진에 대해서 살펴보면 차량의 파손 영역과 차량의 부품 영역을 인식해서 이 두 정보를 합치면 차량의 어떤 부품에 어떤 파손이 있다라는 하나의 정보를 추출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차량 사진을 보면 어느 부위에 어떤 파손이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의 정보로 인식하는데요. 저희 알파카 비전도 이와 같은 사람이 생각하는 로직을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랙박스 영상을 기반으로 한 알파카는 정상적으로 설치된 블랙박스와 비정상으로 꺾여 있는 이 하나의 블랙박스 화각의 정상 여부도 탐지해 주는데요.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는 사고에 대한 증거 수집이나 고객들이 어떻게 운전을 하고 있는지 도로 상황에 대해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제대로 입력되고 있는지를 AI를 이용해서 검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폭우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도로나 소카존이 침수되었는지를 탐지하고 있는 모델을 연구하고 있고, 정말 차량의 위치를 찾기 어려운 대형 소카존에서 이 차량이 어디에 주차되어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는 비주얼 로컬라이제이션 연구 또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알파카 비전과 랭귀지 중에서 비전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두 번째로는 알파카 랭귀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알파카 랭귀지는 컨텍스트 이해부터 고객 문의를 분류하고 대화 내용을 요약하거나 고객의 문의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답변을 추출해주는 여러 가지 컴포넌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알파카 랭귀지는 소카의 고객센터 도메인에 조금 더 적용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알파카 랭귀지는 고객과 상담사 사이의 유선 상담을 STT 처리한 대화 로고 텍스트와 소카톡이라는 채팅 서비스를 통해 수집된 대화 로고 텍스트를 인풋으로 받아 학습시켜진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소카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텍스트 데이터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언어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시는 요 하나의 대화는 우리 소카 도메인에서 상담사와 고객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대화의 되게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러한 하나의 대화가 있을 때 알파카 랭귀지는 이러한 대화 다이얼로그를 인풋으로 받아서 어떤 카테고리의 문의인지 파악하고요. 더 나아가서 고객의 요청과 상담사의 대응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 긴 다이얼로그를 자동으로 요약해주는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고객의 문의가 들어왔을 때 상담사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까지 추천해 줄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는 것을 연구를 하고 있어 좀 더 고객센터에 있는 상담사들이 상담에만 집중할 수 있고 그 뒤에 어떤 고객들의 문의가 있었는지 상담 내용을 요약한다든지 혹은 고객이 특정 문의를 했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한다든지 즉 상담사를 도울 수 있는 서포팅하는 작업을 AI를 통해서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파카 비전과 알파카 랭귀지라는 두 가지 컴포넌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조금 더 장기적으로는 비전과 랭귀지 이후에 소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센서 데이터와 유저나 앱 혹은 소카 서비스 이용 로그를 잘 이해하고 있는 알파카 유저로까지 확장하는, 즉 알파카의 친구들을 조금 더 연구해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도메인에서 발생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모두 잘 이해하고 있는 제너럴라이즈드 알파카를 통해 정말 다양한 도메인에 모빌리티라는 하나의 큰 세계 안에 있는 다양한 도메인에 있는 데이터를 이해하는 제너럴라이즈드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알파카의 역할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소카에서 운영하고 있는 약 2만여 대의 차량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동료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파카의 운영 업무 보조로 인간은 조금 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단순 반복이나 조금 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AI에게 맡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러한 AI를 비즈니스에만 적용하고 있냐라는 질문이 드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저희는 이러한 알파카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연구 결과물들을 학계에 발표하면서 비즈니스 임팩트에 기반이 되는 코어 AI 연구 또한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소카에서 발행한 논문이 약 한 편이었고 작년에는 4편으로 늘어났고요. 현재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올해 3분기에는 약 8편 확실하게 퍼블리시가 되었고 희망하기로는 올해 말에는 13편 정도 논문을 출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모두 국제학회나 저널의 기준으로 모두 논문을 투고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더 나아가서 소카에서 다 풀고 있는 문제들을 더 학계에 알리고 좀 더 이 리서치 커뮤니티에 소카가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알려 모빌리티 도메인과 생태계에 조금 더 많은 연구자들, 엔지니어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넓혀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소카가 이 모빌리티 도메인에서 AI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데이터 플랫폼 팀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소카 사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MLOps 플랫폼을 통해 모델 실험과 아티팩트 레지스트리, 배포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모두 하나의 플랫폼 상에서 이루고 있어 AI 사이언티스트들은 조금 더 모델링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카의 AI 조직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라는 마지막 큰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 AI 조직은 비즈니스 임팩트와 아카데믹 컨트리뷰션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비즈니스 임팩트를 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직과의 협업이 필요한데요. 데이터 비즈니스 본부 내 다양한 팀들과 협업하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비즈니스 문제를 잘 이해하고 다양한 팀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실제 비즈니스 임팩트까지 나아가기 위해
협업 부서들과 긴밀하게 협업을 해서 실제 저희가 연구한 모델이 비즈니스 임팩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요 모든 세션을 하나에 요약할 수 있는 하나의 큰 질문은 소카의 AI 조직은 어떤 일을 하나요? 라는 질문으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소카의 AI 조직은 실제 카시어링, 더 나아가 모빌리티라는 하나의 비즈니스 도메인에서 실질적인 임팩트를 낼 수 있는 AI 모델을 연구하고 이러와 관련된 코어 AI 기술을 아카데믹 컨트리뷰션으로 수행함으로써 학계에 조금 더 저의 연구를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모빌리티 도메인에 참여하고 이 생태계를 커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긴 발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비즈니스 도메인에서의 문제 혹은 저에게 소카 AI 조직이 추구하는 바가 흥미로우셨다면 언제든지 소카 채용 노션 페이지를 통해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를 맡았던 소카 AI 팀의 리드 KP였습니다. 감사합니다.